자, 이번 시간은 1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러분,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출제가 되더라도 사례 같은 걸로 물어볼 수 없어요. 원초적인 내용, 기본 요건, 1세대 뜻, 그리고 1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이냐, 그리고 보유기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여러분 외국에는 1세대란 말 안 돼요. 네? 아무리 위아더 월, 그냥 한 지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외국 사람도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면 안 돼. 거주자로서 배우자, 부부죠. 부부가 하나의 세대다.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누구? 동거가족. 동거가족은요, 이렇게만 표시하면 돼. 동거가족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도 동거가족은 요 두 사람 배우자의 동거가족은 이렇게 비우면 되잖아. 열십자. 예? 두 사람 부부의 누구? 위에 직계, 존속. 부부의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이거잖아. 예? 두 사람의 뭐라고요? 직계, 존속, 부모.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돼.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는 것도 된다. 주민등록. 예, 자녀 됐죠? 예, 그리고 형제, 자매. 요 사람들만 동거가족이야. 주민등록 같이 돼 있을 때. 그러면 사촌 동생이 같이 살고 있다. 남남이죠. 세법에서 남남. 요 사람들만 동거가족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근데 요 두 사람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부부로 보지 않는 경우 있어요. 배우자로 보지 않는 거.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안 한 사람은 같이 살아도 부부가 법적으로 아니다. 그죠? 또 하나, 따로따로 살고 있어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네. 요거 짜고 부한 사람, 이혼한 사람. 서류상 남남이죠. 부부였는데 이혼했어. 그런 경우도 위장으로 짜고 이혼했다고 판단이 되면 뭘로 간다? 부부로 본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위장인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 그냥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어가. 참고로 이혼하고 나서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혐의경으로 들여다봐. 아, 요놈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짜고 이혼한 거 아닌가? 의심이 가잖아요. 일단 그럼 확인 작업 들어가. 어디? 옛날에는 잠복구매했어. 예, 그런데 요즘은 뭐야? CCTV 가서 한 달치만 확인해보면 다 알아. 출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짜고 위장으로 진짜로 세금을 부담을 줄이려고 어떻게? 예? 아, 서울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세금 내야 돼. 근데 2개인데 지금 하나 팔아야 돼. 근데 팔려고 계산했더니 양도소득세가 한 7억 나온대. 너무 크잖아. 그럴 바에는 어떻게? 서류상 이혼해놓고 재산 분할 줘. 양도가 아니잖아. 부인은 공시가격으로 6억 빼고 나머지만 내잖아요. 증여세도. 그죠? 예, 그래서 하나 줬어. 근데 나는 법적으로 주택 몇 개야? 하나. 그럼 1세대 1주택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더라도 고가주택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세금 많이 절세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목적으로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 팔고 당분간 어떻게 멀리 떨어져서 주차해놓고, 그죠? 예, CCTV 없는 데로 이렇게 골목으로 다니고, 예, 계단 다녀도 안 돼. 다 하니까 창문 넘어 다니고 이렇게.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제척기간 5년이야. 에이, 더러워. 그냥 다닐래. 아, 다니고 아픔이 크니까 세금 내든가. 그죠? 예. 그래서 이혼한 자도 부부로 볼 수 있다.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개념이 바꿔. 요거 기억하라 이거지.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 건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뭐야? 얘들은 자녀야. 이 부부의 자녀. 몇 세? 30세 이상인 자녀. 30세 이상인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 나와 세대 분리. 그럼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 그러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모랑 별개로 1세대 1주택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세 내지 마. 비과세 혜택 줘요.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도요, 옛날에
경력자 우대라고 그랬죠? 경력자 우대해줘요. 무슨 경력? 결혼한 경력. 왜 배우자가 없어 지금? 결혼했었는데 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다. 그래서 현재 누가 없어? 배우자가 없어도 과거에 뭐 했었던 사람? 결혼했었던 사람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 나와 30세가 안 됐어도 인정해 주겠다. 다음 세 번째, 1번 2번하고 연관시키지 마. 별개니까.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돼. 일정한 뭐가 있으면 돼?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이면 77만 8천 원이에요. 올해 기준은. 한 1인 기준. 예, 얼마? 대략 77만 8천 원의 월 평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모랑 떨어져 나와. 그럼 하나의 뭐? 세대 인정해 주겠다. 다음 네 번째, 1번, 2번, 3번 안 해당되지? 안 해도 되는 사람 누구냐? 미성년자. 두 놈은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미성년자 두 놈. 엉덩이 뿔난 놈하고 불쌍한 놈, 이 두 놈은 인정해 줘. 엉덩이 뿔난 놈이 뭐야? 미성년자인데 뭐? 결혼했다니까? 그러면 세대 분리하라. 그럼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고. 불쌍한 놈이 뭐야? 가족이 사망했으니까 고아잖아. 미성년자인데 고아야. 그럼 하나의 세대 뭐? 인정해 줘야 되잖아. 이렇게 네 가지. 이해가세요? 근데 참고로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30살은 넘었는데 직업도 없고 직업 없고 그냥 놀고 있는데 걔 그러면 30살 넘었으면 주민등록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준다고? 해줘요. 그리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야? 1세대?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내지? 뭐 비과세 때 준다니까. 그런데 다만 그건 소득세고. 자, 직업 소득이 없는 애가 주택을 사서 취득해 놨잖아요. 그럼 너 무슨 돈 가지고 샀니? 그거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자금 출처 입증하라 이렇게 나가. 그래서 그거 어떤 돈 가지고 샀는지 출처를 입증 못하면 거봐. 증여받았지? 증여세 부과한다 이거죠.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별개예요. 증여세 내든 안 되든 양도소득세는 이런 사람들은 따로 분류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준다. 그래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다음 이번에는 이제 1주택, 이거는 하나의 세대고,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인데 올해 이게 개정됐잖아요. 딸년 토지가. 작년에는 도시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 이렇게 끝났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아니잖아. 개정돼서. 뭐라고? 도시지역 어디? 안에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 3배. 녹지지역 있죠? 5배. 수도권 밖의 지역의 5배. 그죠? 도시지역 밖에는 뭐? 10배. 그러니까 10배, 5배, 3배. 그래서 우리는 물어본다면 3배 물어보겠지.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뭐 공업지역은 바닥 면적의 몇 배? 3배까지를 부속된 뭘로 본다? 토지로 본다. 그러면 3배를 넘는 건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이해가세요? 예. 요거 다음. 이제 다가구 주택. 이거는 다가구 주택은 이거 복잡해. 다가구 주택은.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죠, 원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몇 개로 봐? 하나로 봐요.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도요, 다가구 주택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인데 과거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연립주택과 같이 구분등기 요청이 들어오면 주차 공간이 확보됐으면 연립주택으로 인정해서 가구별로 따로따로 등기를 해준 게 있어. 그래서 그런 다가구 주택은 각각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뭐 할 때 기준이에요? 양도할 때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틀려. 다가구 주택을요 한꺼번에 다 팔아서 그럼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파는 걸로 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따로따로 팔았다. 그럴 때는 각각 주택으로 보는데 이건 이론상이야. 여러분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가 안 되는데 한 가구 방 하나 그거 샀다고 매매 이루어져요? 실무에서? 없어, 실무에서는. 그런데 이론상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 그죠? 하나의 매매 단위, 요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팔면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거 뭐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팔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그럼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하나로 보니까 전체 금액이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면 그건 고가주택에 들어간다. 그죠? 예. 또 하나 겸용주택, 상가주택, 요거 기억해야 돼. 상가주택. 상가주택은요, 주택 면적이 뭐하면, 예? 상가주택은 뭐죠? 건축법에 허가를 내줄 때 여러분 상업지역에 여러분 나대지 가지고 있어. 여러분 땅이야. 여러분 땅이라고 여러분 땅에다가 주택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허가가 안 나와. 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뭐라 그래? 주택은 안 되고, 온전한 주택은 안 되고, 건물을 져놓고 일부는 뭘로? 주택, 일부는 상가로 같이 사용할래? 그건 허가 내줄게. 그게 상가주택이에요. 겸용주택. 그래서 상가주택이 있잖아. 2층짜리든 3층짜리든 4층짜리든 밖에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건 건축물 관리 대장 보면 1, 2층은 뭘로 돼 있어? 근린생활 근생이라고 하죠. 3, 4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이거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주택이고 이거는 상가잖아요. 근데 전체 면적 중에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뭘로? 주택으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어려운 거 요거 무슨 주택? 예? 실거래 가격 12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뭐해도 커도 전부 다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때는 무슨 부분만?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고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여기가 지금 몇이야? 60, 여기가 뭐 40 이렇게 해서 상가주택. 우리는 이거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근데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요 부분만 주택이야. 면적 크기 계산 안 해. 요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요 가격이 얼마?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왜? 이것까지 다 하면 웬만하면 고가주택이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혜택 줄 수 없으니까 그거. 그래서 무슨 주택 판단할 때? 고가주택일 때는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뭐해도 커도, 주택 면적이 커도, 예? 주택 면적이 커도 뭘로 본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라. 다음, 많이 물어보는 거 공동소유예요. 주택을요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뭐한다? 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걸로 봐요. 근데 이해해야 돼. 아니,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데도 각각으로 보면 주택이 2개네. 한 세대에 주택이 2개잖아. 그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동일한 누구일 때는, 동일한 세대원일 때는,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하나로 인정해줘. 1세대 1주택. 동일한 세대원 하면 가족이 주택 하나를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주택 하나로 봐주겠다. 그런데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 사람도 주택, 나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됐어요? 요거 점검. 여기서 어려운 거 아까 무슨 주택?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뭐해도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거. 다음,
이번에는 비과세 부분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 따져야죠. 그래서 보유기간의 뜻이 뭐죠? 우선 뜻이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부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보유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주기간은 뭐야?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로부터 부할 때까지, 전출한 날까지 살은기간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 거주기간. 이해가세요? 예, 자기 앞으로 취득해놓고 실제로 거주하라 이 얘기는 주민등록 두고 살아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처음에,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처음에 거주하라 그러면 아니 주민등록으로 옮겨놨는데요, 같이 안 살았는데요, 이런 거 물어봐. 그건 어떻게 돼요? 아, 주민등록으로 옮겨놨는데 실은 안 살았대. 그거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지금은 다 이해가니까 질문 안 하지만.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뭐라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처벌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뭐라 해요? 잡히면 처벌받고 안 잡히면 처벌 안 받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처벌받는다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주민등록으로 옮겨놨는데 안 살았는데요, 그냥 팔아봐. 걸리면 세금 내고 안 걸리면 가는 거고. 그런데 거주는 일단 주민등록 놓고 살아야 돼.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거주기간, 보유기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2년 보유해야 돼. 2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2년 가지고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언제 취득이죠? 배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취득이잖아. 그리고 팔았을 때 재금 청산 받았죠? 그 날짜까지 계산해요.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날짜가 몇 년? 2년. 등기는요, 팔기 10분 전에 등기하고 팔면 돼. 팔기 전에 뭐만 하면 돼. 등기는 팔기 전에 등기만 하고 파는 거지, 등기한 날부터 날짜 계산하라 그게 아니라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부터 대금 받은 날까지 2년 보유하고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조정대상지역 있죠? 주택법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지정되고 나서 주택을 취득한 건 몇 년 거주, 자기 앞으로 취득해놓고 2년 거주하고 나서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서울은 조정지역이죠? 전부. 예? 그럼 서울에 여러분이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어. 그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야?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야? 예?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야. 배터리가 부족하대. 뭐가 배터리가? PC. 저기서 나갔어요? 뭐가 빠졌나? 아, 됐어요. 몇 년 거주? 2년 거주. 자, 서울에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다 팔면 2년 거주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택마다 달라. 조정지역은 2017년서부터 지정됐어요. 서울은. 그럼 그 전에 사놓은 건, 지정되기 전에 산 건 2년 거주했으면, 보유했으면 그냥 비과세죠.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것만 몇 년? 2년 거주하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거 참고로 취득할 때는 무슨 지역? 조정지역인데 몇 년 지나서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이 돼서 일부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팔 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몇 년 거주. 왜? 취득할 때 기준이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다만 밑에 가서 요거. 여러분, 요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죠. 근데 요거는 특별히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해도
그냥 팔았을 때 비과세택을 주겠다, 특별히.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하고 팔아도 특별히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택을 주겠다, 특별히. 첫 번째, 건설 임대주택이 뭐예요? 아파트 지어서 임대 주는 거. 예? 기존 주택이 아니라 뭐? 신축한 아파트 새로 지어서 임대 주는 거. 대표적으로 LH공사가 아파트 지어서 임대 주죠. 무주택자한테 몇 년 살아? 5년 살아. 월세 주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 지나면 LH공사에서 공문이 와. 뭐라고? 당신이 이거 살려면 우선권 줄게. 분양받으려면 분양받아라. 그래서 그 주택을 뭐 했어요? 분양받았어. 그러면 이제 자기 거가 됐죠. 예? 그러면 그거 살려면 몇 년 살아야 돼. 거기서 일단은 5년 거주를 하고 살다가 분양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 거가 됐죠? 내 앞으로 뭐 해놓고 이제 등기해놓고 10분 있다 팔아도 돼. 그러면 보유기간은 10분밖에 안 됐잖아. 2년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왜? 취득하기 위해서. 몇 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건설 임대주택은 취득한 날이 아니야. 임차일이야. 임대차 계약한 날, 월세 계약한 날, 그날부터 중간에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무슨 기간? 거주 기간이 몇 년? 5년 살은 거, 이거. 예? 5년 살고 나서 아파트 분양받은 거지. 취득한 날이 아니라 뭐요? 임차일, 임대차 계약한 날, 거기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5년 거주했으면 보유기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다음 두 번째,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양도 수용됐다는 얘기예요. 수용. 여러분, 수용은 내 의사와 무관하죠.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법률에 따라 2년 보유 못했는데 강제로 뺏어가 수용.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냥 비과세택 주겠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지지 않는다. 세 번째,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 이주. 여러분, 해외 이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민 가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야 돼.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외국으로 출국할 때는 세대 전원이 가야 돼. 일부가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하라. 가족 전부 다 출국하라 이거지.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몇 년?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택을 줍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외국으로 이민 가는데 지금 팔려고 했더니 세금 많이 내야 돼. 세금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1세대 1주택인데 이민 가겠다? 그럼 팔아라. 그냥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 가로 안에 2년 이내 양도, 이건 뭐요? 매매가 안 돼. 내일 모레 출국할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먼저 뭐하고?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2년.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순서를 바꿔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팔고 가면 비과세. 매매가 안 되면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1년 이상 외국에 뭐? 거주.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이주가 아니라 거주죠.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살다가 다시 오겠다 이거야.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성년자인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뭐 해야 돼? 부모 중에 한 사람 따라가야지, 법이. 예? 남편이든 부인이 따라가야 되잖아, 미성년자가 유학 갈 때는. 근데 떨어져 있으면 기러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기러기는요, 10팀이 가면 9팀은 기러기다. 영영 기러기야. 영영. 왜 그러냐? 우리 교포들이 사는 데에서는 범죄자나 사기꾼이 우리 교포들이 많아. 거기에 사기당해서 가정 파탄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외국 여행 갔는데 외국인이 접근해서 뭐 친절 베풀면 따라가요? 말도 통하니까 안 따라가. 말도 안 통하니까. 근데 친한 교포가 친한 척하면서 끌고 가봐. 앞서서 간다니까, 고마워서. 사고 당하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러기 아빠였었는데 영영 기러기가 됐어.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영영 기러기가 아닌데 기러기 청산하고 왔는데 웬걸 애가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안 되네.
아니 교육시키러 갔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걔가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되고, 가려고 했던 돈이 없고, 그러니까 먼 데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영어권에 가까운 나라로 가야지. 동남아 쪽으로.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 공부는 본인의 부모들이 뭐야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죠? 애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컴퓨터 가지고 쫙 노니까 얘는 컴퓨터도 대성할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그냥 신경 쓰이고. 그죠? 그래서 애를 막 공부시킨다고 막 서울대학교 보내야 돼. 얘는 그래서 막 비싼 서울우유 사다 먹이고. 그죠? 예?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연대라도 보내자. 연세우유로 바꿨어. 그것도 안 되니까 뭘로? 건국우유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고 인서울 안 되겠다. 그러면 에이 너는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라. 매일 우유로 바꿨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지 그냥. 아니 교육은 투자니까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요, 외국으로 이민 가는데, 거주를 이주하는데, 근무상연병으로 남편이 해외지사 파견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편만 갔다 오면 좋은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 예? 남자가 갔다 안 올 것 같으니까 따라갈 수도 있잖아. 가족이 다. 이것도 세대 전원이 출국이야. 예? 그런 경우도 혜택을 주는데,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2년 안에 팔아라. 혜택 주겠다. 자, 5번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사 가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 가는데 조건이 있네. 타시군으로 이사 가라. 타시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옆에 붙어있는 서초구로 이사 가도 돼. 구가 다르니까. 예? 김포시에서 옆 동네 어디? 인천 서구로 이사 가도 돼. 시군구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조건은 몇 년 이상 거주냐? 1년 이상 살아야 돼. 주민등록 두고 살다가 이사 가는데, 이사 가는 사유도요,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영편, 학교 폭력 이런 사유로 타시군으로 이사 간다. 그런 경우도 혜택 주겠다. 이 5가지는 필수예요. 요거. 예? 이거는 지금 뭐예요? 뜻이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안 해도 되고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 됐어요? 요렇게